슬개골 정면으로 하고 보면 다리가 거의 한 50도 가까이 바깥쪽으로 좀 돌아가요. 수술장에서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대략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살짝 바깥쪽으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슬개골이 상당히 한 30도 정도는 안으로 좀 돌아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걸음걸이가 나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뭐 종종 제가 되게 드문 케이스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되게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재밌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태까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했던 케이스들은 이제 다리가 이제 변형이 있을 때, 대개는 이제 O다리, X다리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양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다리가 똑바르냐, X자로 휘었냐, 아니면 이제 O자형이냐, 이제 그거는 이제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얘기고, 이제 로테이션 디포미티가 있어요. 로테이션이라는 건 뭐냐, 뼈가 이렇게 정면으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다 봤을 때 뼈가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건 이제 안짱이죠.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걸어요. 다리를 안으로 모아서 이렇게 걸어요. 그러다 심하면 이렇게 딱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안짱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오는데, 이거의 반대가 뭐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건 뭐야? 대표적인 게 우리가 팔자걸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안짱은 이렇게 가는 거고, 팔자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안짱도 문제지만 팔자도 문제예요. 왜 문제냐? 안짱 걸음 같은 경우 가장 문제는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 발이 안으로 휘었으니까 걷다가 허벅지나 장탄지 탁 쳐서 이렇게 넘어져요. 물론 뭐 눈으로 봤을 때도 좀 그렇죠. 아이가 이렇게 걸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예전에 어른들은 뭐 팔자 걸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팔자 다리의 문제는 뭐냐? 다리가 이렇게 똑바로 가야지 걸을 때 지면을 차고 나가잖아요. 지면 차고 나갈 때 이제 엄지발가락 힘으로 이렇게 탁 차고 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심하게 뻗어 있으면 차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모아서 갈라 그러면 내 허벅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꼬여야 되기 때문에 힘을 무지하게 안쪽으로 많이 줘야 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으려고 해야 제대로 이제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 모양도 좀 그렇지만은 뭐 걸음걸이도 그렇지만 걸을 때가 좀 많이 힘들고, 자꾸 이렇게 힘을 안으로 주다 보니까 쉽게 좀 피로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안짱다리든 팔자다리든 어렸을 때 이거를 발견을 하면 보조기 치료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되게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좀 차야 되지만, 밤에 다리를 기역자로 꺾어서 안으로 틀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이제 보조기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도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은 이제 O다리나 X다리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대개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 회전 변형은 잘 안 돌아와. 이거는 좀 잘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뭐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시키거나 보조기 착용을 하면은 그래도 아이들은 뼈가 유연하니까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잘 치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절로는 잘 안 돌아와요. 안짱다리나 팔자다리는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다. O다리나 X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다. 오늘의 주인공은 후세 남자 환자인데, 팔자다리가 이제 너무 심해요. 가장 이제 불편한 거는 자기가 똑바로 걸으려고 그러면 안으로 꽈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자꾸 슬개골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보게 하고, 허벅지 네 쪽을 조여야 되니까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모양은 두 번째고 이제 걸을 때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내원을 했는데, 엑스레이 자체는 뭐 그냥 크게 뭐 이상은 없죠. 측면 사진도 괜찮고, 정면 사진 보니까 약간 요건 이제 X다리예요. 물론 이제 X다리도 교정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본인의 불편함은 X다리가 아니야. 다리가 너무 이제 벌어지는 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보행할 때가 너무 힘들다. 고관절 쪽 뭐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이건 이제 뼈가 두 개잖아요. 우리 다리뼈가 대퇴뼈가 꼬일 수도 있고 경골뼈가 꼬일 수도 있고, 어느 뼈가 이제 꼬였느냐에 따라서 대퇴뼈를 교정할 수도 있고 경골뼈를 교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그런 꼬임 변형은 경골 쪽보다는 거의 대부분 대퇴 쪽이 이제 훨씬 더 많기는 하거든요. 대개는 이제 어렸을 때 한 8살 이전에 이제 이 꼬임 변형이 잘 돌아오지 않으면 한 8살 정도의 수술을 해요. 원래 예전에 서울대병원에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을 때 소아에서 종종 하던 수술이었는데, 대부분은 안쪽으로 꼬여서 하는 경우가 많고 바깥쪽으로 꼬여서 하는 경우는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것도 경골 쪽에서의 교정보다는 이제 대퇴 쪽에서의 교정이 많았고, 이 친구는
보다 보니까 대퇴 부위는 별로 이상이 없어. 대퇴 쪽 다 괜찮고 뭐 발목도 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경골 쪽에서 이제 꼬인 거야. 아랫다리 뼈가 꼬였어.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뭐 대퇴뼈가 꼬이든 경골뼈가 꼬이든 이게 바깥쪽으로 꼬였으면 안으로 돌려주면 되고 안쪽으로 꼬였으면 바깥쪽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대퇴뼈는 뼈가 하나예요. 대퇴는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걔만 쳐가지고 돌리면 돼. 근데 경골뼈는 뼈가 두 개예요. 경골도 있지만 옆에 비골도 있어. 경골만 쳐서는 비골이 남아있으면 돌릴 수가 없어. 안 돌아가. 그래서 결국은 경골도 쳐야 되고 비골도 쳐야 돼.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퇴뼈 교정보다는 훨씬 좀 골치 아프죠. 손이 좀 더 가고 그 다음에 훨씬 덜 흔해. 대퇴뼈가 더 흔해. 그래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경골 쪽에서 한번 교정을 좀 해봅시다. 슬개골 정면으로 하고 보면 다리가 거의 한 50도 가까이 바깥쪽으로 좀 돌아가요. 수술장에서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대략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살짝 바깥쪽으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슬개골이 상당히 한 30도 정도는 안으로 좀 돌아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걸음걸이가 나와요. 이게 눕혀놓고서 이제 보면은 대퇴뼈는 괜찮은데 이 경골뼈 자체가 지금 대퇴뼈가 똑바를 때 경골뼈가 거의 한 50도 가까이 이렇게 발이 바깥쪽으로 확 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경골 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진 그런 꼬인 변형이다. 요거는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찍어놓은 사진인데, 보면은 이제 경골뼈를 여기서 좀 쳤어요. 요게 이제 쇠핀이 하나 박혀 있고, 요게 이제 쇠핀이 박혀 있는데, 저 쇠핀은 처음에 저 뼈를 교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평행하게 있었던 거야. 저걸 왜 박아놓냐? 어느 정도 이렇게 교정을 했는지 그 각도를 보기 위해서, 뭐 대략 수술 전에 미리 뭐 교정하는 각도를 미리 정해놓죠. 한 30도 정도. 그러면 이제 더 저 핀이 돌아가면 요 정도 되면 30도니까 이제 그만 가도 되겠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피부 절개는 이제 한 군데만 넣는데, 저 깊은 쪽 바깥쪽에 이제 비골이 있어요. 피부 절개는 한 군데만 하고 경골을 치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비골을 좀 치고 해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피부 절개를 할 필요 없이 하나만으로도 비골과 경골을 같이 뼈를 좀 쳐서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쳐야 이게 돌아가요. 돌려서 지금 대략 한 30도 정도, 그 정도로 좀 맞춰놓고, 이게 보면은 이제 원래 그 경골 같은 뼈는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쪽에 이제 크레스트라고 해서 이제 앞쪽에 일자 라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일자 라인이 이렇게 돌아가서 좀 안 맞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고정 자체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성인에서는 잘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아이들은 저렇게 치고 나서 이제 철사로, 그러니까 K와이어라고 하죠. 쇠핀으로 고정하고 이제 깁스를 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이제 쇠판으로도 이제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성인에서는 쇠핀으로 고정하기엔 너무 약하고 뼈 붙는데도 무지하게 오래 걸릴 거니까 쇠판으로 고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아까 보면 이제 뼈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서 고정을 해버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뼈가 작고 또 나중에 이게 크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되고 하니까 쇠판으로 고정을 해도 대충 고정이 되지만, 성인에선 쇠판으로 고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쇠판이 안 맞아. 이게 휘어서 밴딩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이럴 때 좋은 방법은 골수광내 정을 박아놓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물론 키 성장할 때도 이제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골수광내 정을 이렇게 안에 꽂아 넣으면 바로 디뎌도 그냥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골수광내 정을 심어 놓고 디디면 좌우로 이렇게 휘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컴프레션이 되면 뼈가 더 빨리 붙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골수광내 정 고정이 가장 고정력도 좋고 빨리 걸을 수도 있고 이제 좋은 고정 방법이에요. 비골은 사실 이제 중간에서 쳤기 때문에 비골은 따로 고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잘 붙어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경골 쪽 그 절골한 부위 보이고 비골 절골한 부위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상처는 요 정도쯤 있을 거예요. 요 정도 가지고 이제 두 개를 다 절골을 할 수가 있고요. 한 30도 정도 이게 바깥쪽으로 틀어졌던 뼈를 안으로 이렇게 돌려서 지금 고정을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나사로 좀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고정이 좀 잘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친구는 뭐 한 달 안 돼서도 좀 딛고 다니고 이제 뭐 잘 다녀요. 당연히 만족도는 좋죠. 왜냐면 평생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냥 그대로 힘을 안 주고도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좀 되니까 모양은 둘째 치고 많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진작에 할 걸. 근데 뭐 이 수술 자체가 흔하게 하는 수술은 아니다 보니까 뭐 어디서 하는지도 뭐 알 수가 없고, 원래 자기의 문제가 뭐 어떤 거였는지 정확히 좀 몰랐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친구는 다행히 좀 잘 찾아와서 교정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회복하는 이제 과정이 좀 있어요. 오늘은 뭐 흔하진 않는데,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안장이 또 이렇게 경골 쪽에서 있을 때는 이제 이거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제 지금 바깥쪽으로 갔으니까 안쪽으로 돌린 거고, 안쪽으로 가면
바깥쪽으로 이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대퇴 쪽에서 이제 많이 하니까 경골 쪽에서 하는 건 상당히 좀 드물기 때문에 아마 제가 평생 다시 또 이 수술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으로 좀 남겨봤어요. 어때? 신기하죠? 정형외과의 매력입니다. 수술 결과 바로 보이는 거. 예, 물론 다 나을 때까지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됐던 게 정상으로 바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거를 바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형외과의 어떤 커다란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가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